안녕하세요. 황녀의 싸다와 토크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황녀 사연은요. 말로만 듣던 10월들을 경험하지만 중간 역할을 잘해준 신랑 덕분에 무사히 10월들을 탈출하게 된다는 어느 한 아내분의 사연입니다. 사연 읽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은 공유 부탁드릴게요. 절대 시누이와 시어머니 있는 곳에선 살면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얘기해볼까 합니다. 저는 결혼하고 10년 동안 남편 직장 때문에 시댁과 많이 떨어진 곳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10년 되던 해에 신랑이 갑자기 사업을 해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워낙 신랑이 한번 고집을 부리면 아무도 못 말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시댁에서도 도움을 조금 주면서 합가를 얘기하셔서 살던 집을 처분해서 사업 자금에 보태고 저희는 할 수 없이 시댁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합가를 하면서 벌어지는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생기는데 하나하나 다 말하자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굵직한 얘기 몇 개만 해볼까 합니다. 신혼 때부터 시어머님 장난 아니었습니다. 사사건건 참견하시고 제가 직장에 나가 있으면 신랑한테 전화해서 비번을 물어봐서 자연스럽게 저희 집 들락거렸던 분이세요. 저희가 없을 때 마음대로 오시는 것도 불쾌하지만 집안 다 치워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퇴근해서 저녁 해드리면 다 드시고 또 잔소리를 1시간을 얘기하다 가시는 겁니다. 제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힘들어하니까 신랑이 출퇴근이 힘들어도 저를 위해서 시댁과 더 떨어진 곳으로 이사까지 한 적도 있었어요. 거리가 있다 보니까 더 이상 저희 집에 오시지는 않았지만 신랑 힘들게 한다고 저를 많이 미워하셨어요. 나중엔 또 다른 일이 생겼는데 아이를 갖지 않는 것까지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용돈 드릴 땐 역시 능력 있는 며느리 덕분에 호강한다는 둥 저를 띄워주시다가 용돈 떨어질 때 되면 애 갖는 것 때문에 저를 잡더라고요. 저희 나름대로 계획도 있었는데 자꾸 시어머님이 참견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심지어 날짜까지 잡아서 주시더군요. 혼자서 사셔서 적적하시니까 저러시나 싶었는데 우연히 신우랑 통화하면서 알게 되었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시누이가 시어머님 근처에 살고 있는데 가끔 시누이 애 봐달라고 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애들 보기 싫으니까 도피처로 저희 집 와 있던 건데 저희가 이사하면서 갈 데 없어지니까 그 화를 저한테 내고 있었던 거예요. 시어머님 애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시어머님 아무리 얘기해도 한 귀로 듣고 그냥 사회생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승진도 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렇게 회사에서 이루고 싶었던 것을 달성하고 나서 임신 계획을 세웠는데 늦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해에 다행히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이도 나이지만 직장이 너무 멀어서 출퇴근이 힘들다 보니까 무리가 왔는지 유산기가 보이더군요. 너무 놀래서 회사에 휴가를 내고 잠깐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을 하고 말았어요.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매일 전화하셔서 이 모든 것이 제 탓이라고 일 욕심내고 제가 이기적이어서 유산한 거라고 하더군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애가 늦어졌던 것도 그렇고 모든 일을 다 내 탓으로 돌려서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녔더라고요. 다 틀린 말도 아니어서 그렇다고 다 맞는 말도 아니어서 그냥 침묵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감사하게도 바로 또 임신을 하게 되었는데 문제는 지금 몸을 잘 추스리지 않으면 다신 아이를 가질 수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2번은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 저의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다녔던 직장을 아이를 위해 어렵게 그만뒀습니다. 그렇게 직장을 그만두고 태교에만 전념을 하고 집에 있는데 수시로 전화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며칠은 전화를 받고 며칠은 전화를 차단으로 해놨어요. 신랑이 중간에서 아무리 중재를 해도 쉬운 분이 아니어서 저희 둘 다 그냥 피하자는 식이었죠. 그렇게 기다리던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늦은 나이에 출산을 하다 보니까 제가 체력이 많이 딸리더군요. 그래도 하루하루 참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갑자기 사업에 꽂혀서 잘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싶다는 겁니다. 나이가 1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시작하고 싶다고 어찌나 고집을 부리고 힘들게 하는지 이미 마음이 굳혀서 그런지 아무리 설득하고 달래봐도 막무가내더군요. 이 사람이 무언가에 빠지면 실패를 하더라도 도전하는 사람이라 어떻게 해도 안 되는 사람이라 포기하고 계획을 물어봤어요. 그럼 사업 자금이 있어? 아니, 생각해 봤는데 우리 집 팔아서 그걸로 했으면 해. 그럼 우린
당분간 힘들겠지만 엄마 집에 들어가서 살면 어떨까 생각해봤어 하더군요. 자기 제정신이야?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산 거 알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나 미치는 거 보고 싶어? 하는데 이미 제 말은 들리지도 않는지 지 얘기만 하는 겁니다. 그럼 장모님 집에 가 있을래? 하는데 저희 친정에는 오빠가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가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잖아도 오빠 애들 봐주시고 계신 친정 엄마 힘들어하는데 저까지 보태고 싶지 않아서 생각조차 안 했어요. 진짜 잠깐만 가 있다가 사업 번창하면 좋은 집으로 가자 하더군요. 그럼 약속해. 절대로 자기 집이라고 풀어지지 말고 내 편에 서서 중심 잘 잡아. 그리고 시누이 옆에 살아서 신경 쓰이는데 만약 서로 부딪히게 되면 바로 분가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사업은 이번이 한 번이고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더는 안 돼. 약속하면 어떻게든 당분간 살아볼게. 알았어. 다 약속해. 고맙다. 하더군요. 이미 마음이 뜬 사람 가지고 실갱이하고 싶지 않아서 신랑한테 약속받고 시댁에 들어갔어요. 문제는 저희가 합가하고 다음 날부터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은 아침밥이었어요. 저희는 그동안 아침을 먹지 않기 때문에 7시에 기상을 해서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시댁에 가끔 와도 시어머님이 그것을 배려해 주셨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어머님도 아침 안 드세요. 그런데 아침 5시 조금 넘은 시간에 저를 깨우시더니 아침을 준비하자고 하더군요. 어머님 아침 안 드시잖아요. 배 고프세요? 물었더니 오늘은 먹고 싶다. 어서 준비해서 애비도 먹이고 하자 하더군요. 애 때문에 새벽에 잠을 설쳐서 거의 1시간밖에 제대로 못 자서 너무 피곤했지만 안 그러던 분이 배가 고프다고 하니까 가만히 있기 그렇더라고요. 너무 피곤하지만 아침을 준비해서 식탁에 차렸는데 헐, 나는 입맛이 없다. 너네 그냥 먹어라 하시는데 진짜 이 기분을 뭐라고 표현이 안 되더라고요. 기진맥진해서 밥상 치우고 다시 누웠는데 이젠 갑자기 밥보다 죽이 드시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스치는 생각이 저를 시집살이 시키려고 저러시나 싶더군요. 아니나 다를까 해드린 죽도 드시고 싶지 않다고 하더군요. 다시 조금 더 누워 있으려고 했는데 때마침 아이가 깨서 다시 잘 수가 없었어요. 하루를 이렇게 시작해서 그런지 몸이 진짜 찌뿌둥하고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10시쯤 되니까 시누이가 애 둘을 데리고 시댁에 놀러 온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것은 시어머니 시누를 보자마자 힘들지? 새언니 있으니까 어서 가서 한숨 자고 와. 그렇잖아도 분가하고 첫날부터 아침 힘들게 시작해서 그런지 시누이가 온 것도 못마땅했지만 시어머니까지 저러니까 순간 화가 확 치밀어 오더군요. 어머님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너 있으니까 애 좀 자라고 했다. 넌 하나지만 얘는 둘 연년생으로 키우잖아? 너 애 키우니까 그 맘 알 거 아니냐. 동생이다 생각하고 좀 챙겨줘라 하시는데 저 그럴 마음 없어서 어머님 저도 애 하나지만 어제 1시간밖에 못 잤어요. 그럼 저부터 조금 자고 올 테니까 애 좀 봐주세요 했더니 아니 그게 뭐라고 그래? 내가 내 딸이라고 더 챙기는 거 같니? 하시는데 잘됐다 싶어서 한 소리 했죠. 그렇잖아요. 그렇게 딸이 안쓰러웠으면 제가 없을 때나 손이 많이 필요할 때 좀 챙겨주시지. 안 그러시다가 이러시니까 이상해서 그래요. 하니까 시누이가 머쓱했는지 엄마 그러지 마. 나 안 자도 돼. 그냥 심심해서 온 거니까 그냥 있어. 시누이가 그렇게라도 말해주니까 분위기가 그나마 나아졌어요. 시누이는 점심까지 먹고 자기 집에 갔는데 문제는 뒷정리는 다 제 몫이더군요. 따로 살 땐 애가 자면 잠깐이라도 집안일 미뤄두더라도 눈을 붙였는데 시댁은 눈 좀 붙일라 하면 시어머니는 자꾸 일거리를 주는 겁니다. 다 저녁에는 제가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1시간 자고 하루를 버티다 보니 얼굴도 몸도 엉망이었어요. 겨우 저녁 준비해 놓고서는 저도 모르게 쓰러지듯 신랑이 오는 줄도 모르고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서 잠이 깼어요. 신랑이랑 어머님이랑 다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래?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했더니 갑자기 시어머니 아니다! 버럭 화를 내시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더군요. 신랑을 방으로 끌고 들어와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 낮에 있었던 얘기 때문에 그런 거였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하루 패턴 바뀌었다고 저렇게 비실거린다고 하고 신랑은 애가 자꾸 새벽에 깨서 제가 못 자서 힘든 데다
오늘 안 하던 일까지 해서 고단해서 그런 거다 라고 저를 감싸고 도니까 시어머니 열이 받아서 갑자기 언성을 높인 거더라고요. 정말 시월드가 이런 거구나 라는 것을 몸으로 절실하게 느끼며 하루를 지냈습니다. 다음날 또 시어머니가 저를 깨우시곤 밥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드신다면 힘들어도 챙겨드리는데 문제는 차려놓으면 안 드신다는 거죠. 그렇게 이틀을 말없이 해드렸습니다. 역시나 시어머니 드시지 않더군요. 3일째 또 그러셔서 한 소리 하려는데 신랑이 나서주더군요. 엄마, 적당히 좀 하세요. 드시지도 않으면서 왜 이른 아침부터 밥을 챙기라고 하는 거예요? 잠 좀 자자고요. 밖에서 음식 준비하니까 시끄러워서 잘 수도 없잖아요. 지금 혹시 시집살이 시키려고 이러시는 거 아니죠? 주위에서 이러라고 코치라도 받았어요? 이 사람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그런 거 아니면 그냥 드세요 하니까 시어머님 드시더군요. 그날 시어머님 하루 종일 화장실 들락거렸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아침은 안 하는 걸로 해결을 봤는데 더 큰일은 시누이가 문제였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시댁에 문턱이 닳도록 오는데 미치겠더라고요. 제가 같이 살기 전에는 애를 시어머니한테 맡기지도 않았는데 제가 시댁에 오고부터는 애를 껐떡하면 시어머니한테 맡기고 자기 볼일을 몇 시간 보고 오는 겁니다. 문제는 말이 시어머니한테 맡겼지 정작 애를 보는 것은 저입니다. 저희 애 챙기면서 시누이 애 안 챙기기도 뭐하고 해서 항상 간식도 넉넉히 준비하고 항상 무엇을 사든 시누이들 애들 것까지 준비를 해야 했어요. 하루는 시누이가 엄마 나 모임 있어서 잠깐만 다녀올게 애 좀 봐줘 하니까 걱정 마 다녀와 세연이 있잖아 걱정하지 말고 간만에 나갔으니까 신나게 놀고 와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저 오늘 약속 있어요. 키즈카페 맘들하고 점심 먹기로 했어요 하니까 그럼 데리고 가면 되겠네. 어차피 놀이방 그런 데 갈 거 아니냐? 하시는데 기가 차더군요. 아니요 그냥 식당에서 만나서 먹을 거예요. 그리고 저녁엔 애 아빠랑 모임까지 가야 해요 했더니 갑자기 난 애 못 본다 하는 겁니다. 어머님 저녁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님 지금 얘기하시는 거세요? 했더니 둘 다 못해. 네가 알아서 해. 난 네가 있어서 봐준다고 했지 하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신우한테 전화를 했어요. 지금 오셔서 애 데리고 가세요. 어머님이 못 봐준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저도 지금 약속이 있어서 나가야 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하고 전화를 끊고 저는 제 애만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뒤통수에 대고 뭐라고 짓거리시는데 귀에 이어폰 꽂고 듣지도 않았어요. 저녁에 모임 끝나고 신랑이랑 집에 왔는데 집에서 불을 쫙다 끄시고 계시더군요. 깜깜한 거실에 들어섰는데 발에 뭐가 걸리는 거예요. 저희 짐을 싸서 놨더라고요. 저랑 신랑이랑 황당해서 서로 보다가 제가 어머님을 부르려고 하자 신랑이 제 손을 잡더니 나가자고 하더군요. 저희는 그 저녁에 간단한 짐을 챙기고 밖에서 숙박을 하고 다음날 신랑이 급하게 아는 형님한테 돈을 빌려서 월세로 집을 알아보고 시댁에 있는 짐을 다 실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시댁에서 한 달도 채 채우지 못하고 나왔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시어머님 신랑한테 매일 전화하셔서 돈 달라고 하더군요. 매일 달라고 닥달하셔서 신랑이 지인한테 겨우 빌려서 어머님 돈을 드렸어요. 신랑은 이번 일로 시어머니한테 많은 실망을 했지만 시댁에 볼 일이 있어서 가자고 해도 안 간다고 하더군요. 저도 딱히 혼자서 효부 노릇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안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렇게 시댁에 문턱이 닳도록 들락거리던 얌체 같은 신우도 발길을 끊고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어른이어도 사람이 바닥을 보이니까 더 이상 상대하기 싫어지네요. 지금은 시어머니 외롭게 혼자 지내시고 시누이도 예전처럼 애들 데리고 혼자서 감당하고 살고 있다고 하는데 참 이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신랑은 지금 사업도 잘 돼서 빚도 다 갚고 신랑이 약속한 좋은 집도 제 명의로 선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힘든 세월을 보상받은 기분이네요. 앞으로 우리 세 식구 더 사랑하고 노력하면서 살아보려고 합니다. 라고 사연 올려주셨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였고요. 많은 공유와 여러분들의 생각이나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